여러분, 집에 있는 약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약들, 이 약병들 뒤에 어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 약들, 인류의 운명을 바꾼 약들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마취제 없이 수술을 한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요, 이게 불과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끔찍한 상상이 아니라 그냥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작은 알약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엄청난 우연, 또 끈질긴 탐구, 때로는 비극까지 이런 것들이 막 뒤얽힌 한 편의 드라마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장은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적이죠. 바로 고통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과연 현대 마취 기술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때 당시 수술은요, 정말 속도와의 싸움이었어요. 환자는 비명을 지르고 의사는 그 비명 속에서 최대한 빨리 수술을 끝내야만 했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 의사들은 정말 절박하게 이 고통을 없앨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역사가 딱 갈립니다. 두 명의 치과 의사가 등장하는데요. 호러스 웰스와 윌리엄 모턴입니다. 먼저 웰스가 웃음가스로 공개 시술에 도전을 해요. 하지만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지켜보던 모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에테르라는 다른 물질로 다시 한번 도전했죠. 그리고 마침내 수술이 끝난 환자의 입에서 역사에 남을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야. 몽돈의 이 성공은 그냥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인류가 처음으로 수술 중에 겪는 그 끔찍한 고통을 정복하게 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자, 이제 시대를 좀 건너뛰어서 20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위대한 발견이 어떻게 전혀 다른 두 가지 길, 그러니까 엄청난 행운과 아주 치밀한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극명한 대비를 보게 될 겁니다. 페니실린의 발견은 정말 뭐랄까 영화 같은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플레밍이 휴가를 떠나지 않았다면? 아니면 그 곰팡이 포자가 하필 그 배양 접시에 정확히 떨어지지 않았다면? 와, 역사는 정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플레밍이 이 위대한 발견을 약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발견은 했는데 정작 쓸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 10년이 지나서 플로리와 체인이라는 두 과학자가 이 연구에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마침내 페니실린을 정제하는 데 성공하고요.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약으로 활약하게 된 겁니다. 자, 페니실린이 우연의 산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완전 정반대, 의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법의 탄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 그러니까 인체는 건드리지 않고 목표로 삼은 세균만 정확하게 공격해서 없애는 약을 만들겠다. 이런 아주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이었죠. 최초의 마법의 탄환, 바로 설파제는 독일의 병리학자 게르하르트 도마크가 개발했습니다. 이분이 1차 세계대전에서 겪은 경험이 아주 결정적이었는데요. 병사들이 총상 같은 큰 상처가 아니라 아주 작은 상처에 감염이 돼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세균만 골려 죽이는 약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약의 첫 번째 임상시험 대상이 놀랍게도 바로 자기 딸이었습니다. 폐혈증으로 죽어가던 6살짜리 딸에게 그는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개발 중이던 설파제를 투여한 거예요. 결과는요? 기적이었습니다. 딸은 극적으로 살아났고 이 약은 나중에 윈스턴 처칠의 목숨까지 구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최첨단 신약 개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고대 이야기냐고요? 이게 놀랍게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약들 중 일부는 그 뿌리가 수천 년 전 과거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하죠? 기원전 이집트 파피루스에 적혀있던 버드나무 껍질이 오늘날의 아스피린이 됐고요. 4세기 중국 고서에 나온 개똥쑥은 현대 말라리아 치료제의 결정적인 열쇠가 됐습니다. 정말 고대의 지혜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우리에게 온 거죠. 아스피린의 탄생 뒤에는 또 이런 효심 깊은 아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관절염으로 너무 고생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당시 쓰던 약이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인데 이게 속이 너무 쓰렸던 거죠. 그걸 본 아들이 아버지 속 안 아프게 해드려야겠다 해서 부작용을 줄인 새로운 약, 바로 우리가 아는 아스피린을 만들어낸 겁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의 아르테미신인의 발견은 한층 더 극적입니다. 중국의 과학자 투유유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무려 1600년 전의 응급의학서적인 주후 비급방에서 한 구절을 발견해요. 개똥 속 즙을 짜져 복용하라. 바로 여기서 열을 가하면 안 되는구나, 저온으로 추출해야 하는구나 하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서 마침내 성공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약의 역사가 언제나 이렇게 빛나는 성공담으로만 가득했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위대한 힘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했죠. 1950년대 후반이었어요.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나왔는데 임산부들의 입덧을 줄여주는 부작용도 없는 기적의 약으로 불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12,00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그 기적의 약 때문에 심각한 기형을 안고 태어난 아기들의 수입니다. 이 탈리도마이드 비극은 약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를 인류에게 아주 뼈아프게 각인시켰습니다. 약의 오남용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전 세계가 똑똑히 보게 된 사건이었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약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약이라도 치료제가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지식, 즉 전문가의 복약 지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약들의 길고 긴 여정, 그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건 바로 전문가의 지도를 잘 따르는 거예요. 약사님의 복약 지도는 이 모든 역사가 마침내 당신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단계인 셈이죠. 고대의 지혜에서부터 우연한 발견, 그리고 끔찍한 비극까지 이 모든 걸 거쳐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의 속도 자체를 바꾸는 시대잖아요. 과연 의학의 다음 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쓰이게 될까요? 어쩌면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